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 병원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개입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지사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놓고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당시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로 수십억 원을 현금화하는 등 최소 13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남 씨의 여권 말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 참석을 전제로 결혼식은 식사하지 않을 경우 199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일부 규제는 풀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만 4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4인방이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로, 국회는 국정감사로 이들을 둘러싼 의혹의 장막을 걷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검찰이 오늘 당사자 중 처음 체포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이 대장동 사업 선정을 주도하고 이 화천대유가 큰 수익을 얻도록 설계한 뒤에 금품을 이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자, 이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의 여러 폭로로 불리해진 이 유 전 본부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혜지 기자, 저 안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은 9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불릴 정도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조사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어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미뤘는데요. 오늘 오전엔 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시간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오전 9시 반쯤 유 전 본부장이 방문했던 병원 앞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찰청에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과정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앞서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기한 금품 로비 의혹과 유 전 본부장과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모레 오전 만료되는데요. 검찰은 내일도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쯤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국정감사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4인방 중 한 명인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녹취록의 일부라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건데요. 이재명 캠프 일부 인사들이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도원 결의를 했다며 그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박 의원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실무자들로 이재명 캠프 사람들을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실무했는지 한번 제가 처음으로 까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조합하면 도원 결의를 4사람이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 의원은 4사람의 실명도 얘기했습니다.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거쳐서 지금 이 후보 캠프 비서실에 있는 분입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서 지금 후보 캠프 총괄 부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대행을 거쳐서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
박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는 이들이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천화동인 5호 이사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 전 대변인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자료와 제보를 합하면은 1호는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권한 대행의 것이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또 김 씨의 아내와 누나가 각각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는 천화동인 2, 3호도 차명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건 야권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짜 불로소득은 누가 설계했는가? 그건 화천대유하고 돈이 간 국민의힘 계열 쪽입니다. 다음 주 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이 핵심 4인방 중에 국내에 없는 단 한 사람,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가기 그 전후에 부동산을 담보로 13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했던 걸까?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수사 당국은 남 변호사의 여권 말소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강릉의 물류센터 부지.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을 바꾼 NSJ 홀딩스의 자회사가 올 2월 매입한 곳입니다. 실소유주는 남욱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물류센터 부지를 담보로 이 회사가 23억 6,4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전에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또 있었습니다. NSJ 홀딩스의 주소지인 서울 청담동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남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해당 건물을 담보로 12억 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진 겁니다. 기존에 받았던 담보대출을 모두 합치면 135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대출이 잇따라 진행된 데다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가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현금화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SJ 홀딩스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NSJ 사람들이 여기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좀 부탁받고서 이렇게 가지러 오고 좀 그런 거라. 이런 가운데 수사당국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말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이 법무부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대출을 진행한 농협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출입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와 논란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후에도 출입 기록이 있었고 무죄 취지 법리를 주장한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출입 기록에 대해 해명을 내놨는데 권 전 대법관 이름은 편의상 적고 대부분 군의 이발소를 방문하는 등 다른 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맞는지 저희 취재진이 대법원 이발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이발사를 만났습니다. 김 씨를 해당 시기에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방문 목적을 권순일 대법관실로 밝히고 대법원을 찾은 건 8차례입니다. 특히 이지사 사건 선고를 전후한 시기에도 김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 날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 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에도 김 씨는 또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두 차례 더 권 전 대법관을 만나겠다고 밝히고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선 대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관계이라면 정말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8차례 모두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하는 등 개인 용무를 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사실상 프리패스 역할을 해준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 내부 규정상 외부인은 방문부서가 허가를 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명예 사실 여부도 논란입니다. 대법원 이발소 관계자는 3년 정도는 감쪽같이 안 왔고 그 전에 몇 번 왔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봉태현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만남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지사 판결 당시 재판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이 지사와의 관련성을 적극 차단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앞두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왜 찾아갔냐는 거였습니다. 야당에선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4번을 만났다?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구명 활동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당은 두 사람의 인연은 이 지사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권순일 대법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오히려 김 씨는 화천대유 상임고문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친했다며 박 전 특검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이분들과 가까워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 아닙니까? 야당은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처장님? 그 어느 쪽도 아니고요. 향후 검찰청 국감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정영학 회계사의 폭로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체포로 이 수사는 빨라지고 있고 정치권도 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철웅,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원래 이제 오늘 출석하겠다고 원래 말을 했었는데도 굳이 체포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고 또 다른 하나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했던 것처럼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인터뷰를 통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검찰이 도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의혹 당사자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가장 먼저 체포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이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이 대장동 기획을 한 핵심 인물이다 이렇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당시 사장이 공석이었고 이 유 전 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맡으면서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요, 지난 2015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는 원래 조직도에 없던 별동대 전략기획실이 있었습니다. 그 팀의 실장,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정영학 회계사의 지인이었던 김 회계사고요. 이 팀장으로 있던 정모 변호사는 또 다른 핵심 축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경기에 선수로 뛰고 이 지인을 심판으로 추천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 아니냐 이렇다는 의혹인데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설계에서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 금품 로비를 했다고 이제 검찰에 폭로하면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폭로 내용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에 로비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실 여부와 함께 돈의 출처 또 종착지가 어딘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고요.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 실제로 유원홀딩스의 역할이 무엇인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네. 출처를 알 수 없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로비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여권 후보와의 연루설을 퍼뜨리는 작태에 분노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으로 각종 제보들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제는 확인할 게 지금 산더미인 것 같은데 박건영 기자,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은 체포가 됐고 이제 다른 핵심 인사들도 차례차례 조사를 받겠죠. 네, 이 정영학 회계사는 한 차례 참고인 조사는 받았는데요. 이 피의자들 진술에 따라서 당연히 조사가 또 추가로 이뤄질 수 있고요. 또 470억 원대 회사 돈을 인출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만배 씨도 검찰에서도 또다시 조사가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도 조사 대상인데 이 검찰 내부에선 입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 회계사의 폭로로 남 변호사가 혼자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도 됐잖아요. 이 숨기보단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이 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제 김철웅 기자 정치권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내 측근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 무리하게 예산을 타내려 하다가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사업 의혹에서 이 지사는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관련성을 부인했는데요. 산하기관 임원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겠지만 대장동 의혹과는 연관짓지 말라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의혹이 하나 더 나왔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제 김만배 씨가 만났다. 그걸 두고 이재명 지사의 이 무죄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공세가 또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무죄 판결 난 그 재판과 직결되는 의혹이라 그런 건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건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김만배 씨와는 사적으로 모른다고 말해온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 캠프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바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거죠. 네, 오늘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손준성 검사의 관여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황을 발견했는데 왜 공수처로 넘겼냐라며 손을 터는 과정이다. 큰 의미 안 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웅,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이 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지 이제 열흘 뒤면 결정되는데요. 제주 지역에선 이재명 후보 과반 득표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번째 경선 지역인 제주의 선택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이 지사는 56.75%를 얻어 누적 득표율 53.41%로 과반 득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지사는 남은 경선 일정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2위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지역에서 35.71%를 얻어 누적 득표 34.73%를 기록했고 이 지사와의 누적 표차는 18.68%포인트로 좀 더 벌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비리와 부패에서 자유로운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늘 제가 숫자로 전망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나아지리라 예상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누적 득표율 10.63%로 3위, 박용진 후보는 1.24%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선거인단 6만 2천 명의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모레는 2만 2천 명의 인천과 49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슈퍼위크를 동시에 치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미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도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친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 간의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5번째 토론회에서도 화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대장동 비리에서 보셨다시피 여야가 다 관련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는 대장동 삼행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음 상태를 대장동 삼행시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대량 난감일세.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동규야, 너만 믿는다. 부친 부동산 거래와 법조 카르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수, 곽상도 법조인들이 연루돼 있어가지고 윤 후보도 검찰 출신이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김만배 씨하고 전혀 모릅니까? 아니 법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제가 알고야 있죠. 후보님 부친 집 좀 사주라 이런 부탁한 적 정말 없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비정규직을 키워드로 윤 전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저성과자 일반 해고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윤 후보님께서는 저성과자 일반 해고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 거지. 아니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나라 법 현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성과자라고 해고됐을 때 해고 무효 소송을 걸면은 법원에서 거의 아니요. 그거는 들어줍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의 막말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2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한 뒤 8일에는 4명이 남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희입니다. 이 와중에 곽상도 의원 제명을 두고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이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논란이 돼 지금 탈당을 한 상태죠. 이준석 대표가 이 곽 의원 제명을 논의하려고 하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신군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은 조 최고위원이 곽상도 지키기, 일명 상도 수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용의 발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9시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최고위 안건이 곽상도 의원 제명건 하나였는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응 전반이었는지를 두고 대표와 최고위원 간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긴급 최고위 안건이 곽 의원 제명건뿐이었다며 무소속 의원 제명 논의는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하지 않았다는 글을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불법과 관련된 건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명건으로만 최고위를 소집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조금 더 정상적이고 그리고 최고위원다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곽 의원이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조 최고위원은 상도 수호를 그만두라며 두 사람의 설전에 가세했습니다. 여야도 곽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 거취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50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천억 이상이 지금 이게 국민들 몫이 지금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곽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 불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화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이 국민대를 비판하면서 연구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몰아붙이자 교육부 장관도 호응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 논문도 검증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신 부인 김건희 씨가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검증하도록 교육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문이 졸업장 반납까지 했고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까지 막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끌기로 뭉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국민대 압박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연구 윤리를 위반한 대학에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논문 표절 의혹도 함께 검증하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교육부는 왜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은 제출받지 않는 것입니까? 김 씨의 박사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인데 표절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이달 8일까지 김 씨 논문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밝히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열악열한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국감 오늘부터 시작이죠. 국정감사 첫날 키워드가 뭘까요? 네, 피켓 국감입니다. 여야 모두가 피켓을 준비해 놓고는요 서로의 탓을 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가보시죠. 여야가 서로 붙이고 이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말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가 범인이다. 행안위에 맞는 국정감사를 하시죠. 우리 행안위 국회의원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떼도 되잖아요. 예. 하루 종일 한다면 그걸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30분) 만에 멈춘 행안위 국정감사는 오후에 이 피켓을 떼고서야 다시 시작됐습니다. 뭐 보면 싸우려고 국정감사 나온 것 같네요. 네, 피켓이 국정감사장을 점령한 건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의혹과 크게 관련이 없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피켓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아니 가방이 국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게? 국민의 의사 표현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에 방해 안 됩니다. 방해됩니다. 여러분들 야당 때는 더 심했어요. 국감장입니까? 아수라장이지? 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남은 기간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후보를 지켜라. 대선 직전 국정감사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우리 후보를 지켜야 하니까요. 네,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현직 의원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국감장에서는 각 후보를 지키기 위한 선봉장 같았습니다. 신문 안 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랑했는데 이 김만배와 심리전후에서 한 달에 4번을 만났어요.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후보 활동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대법원에 선고받을 시점에는 영향력을 아예 행사할 수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로비를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 화천대유에 누가 주지겠습니까? 박영수의 딸 곽상도의 아들 박영수 특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총장 아닙니까?
뭐 각자 속한 캠프의 이 대선 후보들은 뭐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상대 대선 후보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보시죠.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증인을 새롭게 신청해 왔습니다. 정작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다음에 뭐 와이프, 김만배 누나, 곽상도 의원, 곽상도 아들 다 불러야죠. 화천 대의로부터 돈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곽상도 아들 받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이재명 지사도 부르고 이낙연 지사도 부르고 송영길 대표도 부르고. 특정 캠프 소속이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캠프에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 또 국감장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대장동 의혹 대리전으로 시끌벅적했던 국감장, 1년간의 나라 살림을 돌아보는 의미가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네, 의원으로 뽑아준 사람은 유권자 국민이죠. 그들이 충성해야 할 사람도 후보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열악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486명, 추석 연휴 이후 8일째 2,000명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결혼식이나 체육시설 인원 제한이 조금 풀렸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월요일부터 바뀌는 내용 설명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4일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 주간 평균 1,700명 수준이던 하루 확진자가 이번 주 2,500명을 넘어선 데다 다음 주부터 개천절, 한글날 연휴에 가을 단풍철까지 몰려있어 대확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이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처럼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이용은 밤 10시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인 모임 인원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은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이 더 참석할 수 있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일부 실외 체육시설도 인원 제한이 다소 풀립니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야구와 축구 등 팀 경기는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한 팀에 9명씩 경기하는 야구의 경우 기본 18명에 추가 9명까지 최대 27명이 경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골프 같은 개인 실외 스포츠는 기존 인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확산세를 지켜본 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추석 이후 전국으로 확산세가 번졌는데 추석 연휴 동안 무인도에서 마스크 없이 집단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개천절에도 파티하겠다는 예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에 탄 외국인들이 촘촘하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해변엔 텐트들이 줄줄이 설치됐고 화려한 조명 아래 한데 뒤엉켜 춤을 춥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인천 옹진군에 있는 무인도인 사승봉도. 내 외국인 70여 명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 인천항에서 여객선 편으로 승봉도로 간 뒤 소형 어선으로 갈아타고 사승봉도에 들어가 2박 3일간 파티를 즐겼습니다. SNS에 파티 영상을 올린 참가자들은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온라인에선 이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파티를 연 시점이 옹진군을 오가는 여객선발 집단 감염이 시작될 때와 겹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참석자들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이 배에 탈 때 제출하는 승선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안 된 파티에 처분을 내리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족발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온라인에서 개천절 연휴 기간 또다시 사승봉도에서 외국인들 집단 파티를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옹진군은 선주들에게 파티 참여 외국인들의 배 이용 예약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취재진 질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경찰에 출석한 장 씨는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씨를 조사한 경찰은 오늘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상해 혐의가 추가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2019년 9월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 씨의 거듭된 범죄 행위에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은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대부분 감형까지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 구급차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구급차 안에서 피할 곳도 없는 상황. 급히 차를 세우고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왔지만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상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높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벌금으로 나가거든요. 술에 취해 자해소동을 벌인 30대 남성.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더니 구급대원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막아보지만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600여 건. 대부분이 음주 폭행입니다. 대부분 음주 감경을 받다 보니 처벌을 받지 않는 비율이 34%에 이르고 징역형은 8.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많이 위험에 처하도록 해왔고요. 이런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북한이 어제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같은 첨단 전투기 요격을 위해 개발한 미사일로 분석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장거리 순항 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4차례나 미사일을 쏘아올린 반면 통신선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 복원 의지는 말로만 확인되고 실제 행동은 무력 도발 일색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맞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하루 만인 오늘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입니다.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4차례 있었던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건군 이래 처음으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경북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입니다.
문 대통령과 각군 지휘관들은 0일 만에 띄운 대형 수송함 마라도 함상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걸린 태극기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만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대규모 합동 상륙작전도 펼쳐졌습니다. 상륙군 여러분이 명령한다. 현시간부로 피스메이커 작전을 시행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항공기 36대가 편대를 이뤄 핵심 표적을 타격하고 소형 고무보트 48척을 탄 해병대 특수요원들이 수중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이어 육군 아파치 헬기 어모 속에 상륙돌격 장갑차 64대가 연막을 뿜으며 육상으로 진입합니다. 목표 지역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막 해상에서 상륙한 상륙돌격 장갑차입니다. 완전 무장한 해병대원 20여 명을 태우고 3m 높이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들은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송작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을 수행한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등 11개 부대에는 부대 표창이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리 국군의 날인 오늘 중국은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애국심 고취 분위기 속에서 6.25 전쟁 때 중공군의 활약을 다룬 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인민공화국 인퇴됩니다. 72년 전 마오쩌둥이 신중국 수립을 선포했던天安门 광장 막루. 같은 장소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모였고 인민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식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는 애국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공산당 100주년과 우주정거장 건설, 캐나다에 억류됐던 머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귀국 등으로 애국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는 극장가를 휩쓸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의 전투를 철저히 중공군 입장에서 담은 영화 장진호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북한을 도와 미국에 맞섰다고 표현해왔습니다. 중국 영화사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고 개봉 이틀 만에 수익은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他们很愿意去奉献自己，来为我们创造出来现在美好的生活。现在中国真的很荣幸。 국경절 연휴 기간 6억 명 넘는 중국인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산당 기념관과 박물관 등 이른바 홍색 관광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우주관광 사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테슬라의 머스크와 아마존의 베이조스. 재산 순위 1위 자리를 놓고도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억만장자끼리 속 좁은 신경전까지 벌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세계 100만장자 순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2017년 10월 포브스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뒤 3년 동안 정상을 지켜왔습니다. 올해 1월 처음으로 머스크에게 1위를 빼앗긴 뒤 둘은 가장 돈 많은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포브스 발표 직후 머스크는 은메달과 함께 거대한 숫자 2 조각상을 드린다는 조롱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신경전은 우주 탐사를 놓고 본격화됐습니다. My friends who want to move to Mars, I say I have an idea for you. Why don't you first for a year move to the top of Mount Everest? Because the top of Mount Everest is a garden paradise compared to Mars.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난 4월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누르고 나사 달 탐사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베이조스는 8월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I think you should put more of his energy into getting to orbit than lawsuits. You cannot sue your way to the moon. Okay. 순자산 규모와 민간 우주 개발 순위 다툼을 하는 머스크와 베이조스.
우주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다시 연휴가 하루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연휴 시작을 앞두고 밤사이 중부에 최대 4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밤엔 길이 미끄럽고 시야도 흐리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휴 파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고 낮엔 오늘만큼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15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엔 30도에 가깝겠습니다. 연휴 내내 기온차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이 18도, 대구 17도에서 시작돼 쌀쌀합니다. 아침에 외출하신다면 겉옷 필요하겠고요. 한낮엔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에 자외선도 강할 전망입니다. 실내에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야외에선 모자, 양산, 소매가 긴 옷으로 잘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은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죠. 얼마나 출근이 고되면 이런 시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출근했다고 파티까지 열며 기뻐한 회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뒤 쉬고 있었던 하나투어 전 직원들이 1년 8개월 만에 출근해서 책상을 정리했는데요. 해외여행의 물꼬가 트이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확진자 수를 보면 아직 엄중한 상황이지만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지혜를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다시 일상을 꿈꾸며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